산학교육혁신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 그대로 산학파트하고 교육혁신, 그래서 지금의 교육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갖고 그게 결국은 학생들 쪽으로 역량 있는 강화들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주축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산업에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행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하고자 하는 세 가지 방향이 지자체 협력 파트, 그래서 지자체 협력 파트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전문대학과 협력 파트, 그 다음에 요즘 부각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그 다음에 하나가 다양한 정부 부처하고 우리 전문대학하고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지자체하고의 협력관계 유지, 그 다음에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활성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력을 유도하는 일들을 주축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학교육혁신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과 기관과 기업들과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총 몇 개나 맺었고 어떤 기관과 맺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을 작년 3월에 이제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관련된 기관들하고의 협력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개 정도는 협약이 됐고요. 그 협약을 진행하게 된 것은 우리 전문대 교육협의회를 잘 아는 기관도 있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들을 소개하는 입장, 또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전달하는, 또 상대편의 기관하고의 그 라포를 형성시켜서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진행되는 것이 저는 협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협약은 구체적인 사업을 정의하고 협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언적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협약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라포가 형성되고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주면서 그것들을 잘 되게 운영해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협약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으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문대학교가 특히 연구 기능이 좀 약한 점이 있죠. 그러면 연구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을 통하면 저희가 연구를 잘 직접 안 해도 상당수 우리가 한 것들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본다면 국책연구원의 뭐 산업연구원, 그 다음에 교육부 산하로 있는 한국평생교육진흥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연구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들과 협력관계들을 통하면 연구기관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 취업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한 개 기업의 학생들을 매칭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그게 단체 기관인 예를 들어서 이노비즈협회라든지 메인비즈협회라든지 벤처기업 협회들과 협력이 추진되고 한다 그러면 상당수 저희가 진행하는 스케일이랑 모든 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MOU 업무 협약을 추진해 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협약과 공동 세미나 또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성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협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자체가 맨 처음에는 먼저 열어주는 건가요? 먼저 나눠주는 협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네. 협업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얻어내는 거가 궁극적인 협업인데 협업의 출발은 그런 쪽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출발해야 돼?
상대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눠주고 관심 가져주고 해결해주면 자연히 그 상대방은 나한테 도움을 주게 되는 그 구조가 돼요. 결국은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지만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데서 출발한다. 나를 중심이 아닌 다 상대편이나 상대편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저는 협업이나 모든 가치에서 산학협력에서도 제일 좋다. 상대편을 이롭게 해주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좋은 일이어야 되겠죠. 나쁜 일을 이롭게 해주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출발이 제가 볼 때는 협업이고요. 저는 협업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지금같이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데서는 내가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제가 열심히 안 해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적 네트워크주의 예. 이런 가치관을 가지셨다라고 읽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변함없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수직적으로 강화하려면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레드 옥션이죠. 결국은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게 수직적인 과거에는 이 수직적인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었어요. 정보도 힘이 있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수직적 사고인데 수평적 사고라는 것은 약간 블루오션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부각되기 어렵지만 그것들을 묶어내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게 수평적인 거죠.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수직에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시 출근하면 막 8시에 엄청나게 지하철이 밀리죠. 그거 수직적인 것들이었죠.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이 아니고 일찍 가는 거는 어렵지만 일찍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앉아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수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평은 그렇게 지식이 탁월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서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면 돼요. 그게 협업의 구조죠. 아웃풋주의 네. 이런 가치관을 가지셨다라고 읽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변함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인풋에서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내가 필요로 하는 관점을 아웃풋에다 두면 거기에 필요한 인풋을 넣으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결국은 인풋에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아웃풋에 쓰레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보면 인풋에서 쓰레기를 넣지를 않는 그 시간을 덜을 수 있는 게 아웃풋에 멈춰 본다는 것들. 근데 우리의 사고들은 대부분 인풋에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걸 바꾸는 거가 아웃풋의 사고예요. 그 관점을 바꾸면 대단히 편해지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풋의 관점을 갖고 가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항상 부족한 거예요. 아웃풋의 관점을 가져가면 내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진다. 학생들도 아웃풋이 명확하게 정리하면 내가 공부할 거를 50%를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놓치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놓치를 못하는데 이거를 놓는 것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이에요. 아웃풋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근데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이 아웃풋이야. 오늘, 일주일, 단위, 시간 관리도 그렇고. 아웃풋에서 정리되는 시간에 있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빈 시간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을 빨리 상대편한테 보내려는 거예요.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면서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공을 넘기면 책임이 나한테 안 와요. 근데 공을 넘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책임이 누구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면서 공 쥐고 있어요. 모르면 빠르게 상대편한테 넘겨야죠. 그게 원칙이 이게 아주 어려운 원칙이 아니에요. 모르면서 왜 쥐고 있어. 잘하는 거 하고 모르는 거는 빨리 상대편한테 해야죠. 그게 협업이라니까요. 평생 직업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수 사례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뭐를 하다 보면 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그 환경, 그 시간에 이제 가서 들어오는데
지금 평생 직업교육이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평생 직업교육을 풀면 평생 교육, 직업교육, 평생 직업교육 혼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생 교육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게 평생 교육의 개념이죠.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1인이 1직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1인이 1직장으로 하고 놀 수가 없는 상태죠.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새로운 직장을 얻게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의 그 구조는 1인 1직장 할 때는 내가 공부하고 그냥 직장 얻으면 됐는데 바꿔야 돼. 2모작, 3모작, 4모작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일을 지금 했던데 다음에 갈 때는 편집장님이 똑같은 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력이 안 돼갖고 점점 이제 나이 들면서 가는 경우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직업이란 말이에요. 빠르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간도 갖고 이제 돈도 못 버는데 또 내가 직장을 얻으려고 돈 투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학의 구조가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학생 자원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나요? 그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이게 종속돼 갖고 가요? 학교도 그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가 학생 자원이 없어도 지역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학생이 없으면 다 죽는데 학생이 없다고 죽으면 그게 대학에 공부한 사람이 학생 가르치려고 공부한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인정해야지. 학생이 없다고 어떻게 무너져요? 난 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뭐지 학생이 없으면. 그럼 학생이 고객처럼 모시던지 제대로. 자본고기는 신경 안 쓰잖아요. 또. 지식인 반성 많이 해야 된다는 구조죠. 근데 저는 어려울수록 제가 경쟁력이 더 있거든요. 왜요? 이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항상 보니까. 그 학생들이나 또는 교직원, 뭐 전문대학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자꾸 내가 과거에 조금 더 잘할 거, 잘해서 더 좋은 데를 갔어야 되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에서 충실하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행복해진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을 갖고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현재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잘 설계하면서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에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 대학보다 좋은 자리는 적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10,000시간 이상을 잘 투자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묵묵히 하다 보면 성공한다.